딱 했다가 1, 2년 만에 슉 사라지는 그런 가맹 점포를 많이 봤거든요. 창업을 하고 싶으셔서 급하게 하셨는데 폐업하시고 그걸 권리도 못 받는 너무 멋져 보여라는 거에 휩쓸리지 타이틀. 마시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98살롱 이PD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전문가는 가맹본부 사업을 몇십 년 동안 하신 초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가맹 사업 부분, 특히 이제 창업 부분에서 한 20여 년 넘게 일을 해온 가맹거래사고요. 현재는 케어닥에서 우리 이 시니어 산업 분야에서 가맹 사업과 접목을 해서 앞으로 창업하시게 될 분들을 돕고 네.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맹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가맹 사업도 이 분야에서 특히 외식업에서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혹시 네, 그 네. 어떤 쪽으로 하셨어요? 시작은 사실 유통 쪽이었었어요. 네네.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프랜차이즈의 기본적인 이론과 실제와 운영과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됐죠. 그 이후에 이제 외식업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외식업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치킨, 커피, 뭐 제과 제빵, 네, 술집. 술집 뭐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나름의 커리어를 쌓아왔고 이제 가맹거래사라는 국가 자격증을 또 따서 가맹본부 그리고 앞으로 창업하실 분들을 컨설팅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면서 그 분야에서 이제 경력을 좀 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맹 사업을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본부장님께서 했던 가맹점 중에 네. 좀 저희가 쉽게 알만한 그런 네, 가맹 네. 사업이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있죠. 오래된 기업이긴 한데 네. 이제 놀부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놀부라는 기업은 오래된 기업, 지금 한 37, 네, 네. 8년도 된 것 같은데 거기서 아시는 보쌈, 족발, 부대찌개. 네. 부대찌개가 저는 바로 떠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부대찌개가 가장 머리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 쪽도 사실은 좀 네. 운영도 해보면서 많이 익혔었고 가맹본부를 만드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해드리고 네. 법에 정해져 있는 정보공개서나 계약서를 이제 등록하는 네. 그런 업무도 해주고. 근데 이제 보통은 가맹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나의 점포, 최초의 점포가 이제 잘 되다가 커져가죠. 이제 커져가는 그런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맹 본부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네. 얻게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법적으로 가맹 본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엄청나게 맛있게 끓여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손님들한테 호평을 받아서 가맹 본부를 하고 싶어서 막 가맹점을 받는다. 뭐 가맹금이라는 돈을 받는다. 이거 다 불법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아주 기본적인 그 기준은요. 한 개의 직영점을 1년 동안 무조건 운영을 하셔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네.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등록을 그때서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공개서라는 게 등록이 되면 예비 창업자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공개서를 볼 수 있는 때가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 이제 가맹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정보 공개라는 거는 뭐 매출이나 비용들이 뭐가 맞습니다. 있는지. 이 브랜드의 매장을 열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네. 또 가맹 본부는 1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떠한 레시피로 어떠한 매뉴얼로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시하게 돼 있죠. 엄청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프랜차이즈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런 정보 공개 항목들이 적어요. 근데 점차 공정위에서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많아질수록 창업자분들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겠죠. 그럼 좀 리스크가 좀 최대한 줄게 맞습니다. 시작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얘기가. 그렇죠. 어떤 창업을 해야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은퇴 후의 삶이나 혹은 지금 상황에서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게 어떤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유통이나 그 외식업 쪽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딱 가지신 투자금을 생각하면은 어떤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잘못된 편파적인 정보로 흐를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단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주변에서 네. 선배나 후배나 친구들이 뭔가를 시작했는데 야 이거 너무 좋아. 너 한번 해봐. 그 소리 듣고 하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많이 본 게 옛날에 막 대왕 카스테라나 맞습니다. 뭐 되게 탕후루. 갑자기 오로로 탕후루처럼 막 했다가 1, 2년 만에 슉 맞습니다. 사라지는 맞습니다. 그런 가맹 정보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하나 사례 간단히 말씀드리면 커피 브랜드 있었을 텐데요. 네. 어느 날 부산에서 점주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내려와 달라고. 그래서 갔죠, 매장을. 부산에. 네. 근데 가자마자 아침에 나왔는데 음악도 흐르고 커피 매장이 향도 좋게 나고 아주 좋았죠. 네. 점주님 출근하시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아이가 어린데 집에 가면 빨래도 이렇게 쌓여 있고 아, 설거지할 것도 이렇게 쌓여 있고 애들은 제대로 관리하는 티가 나고 이러니까 네. 창업을 하고 싶으셔서 급하게 하셨는데 가정이 그러니까 못 버티시는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아마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럼요. 이게 일이 거의 라이프랑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맞습니다. 구분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다 그런 보니- 부분을 생각 네,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러고 나서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양도양수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괜찮습니다. 폐업하시고 그걸 권리도 못 받는 이제 미용업계 매장으로 넘기시고 네. 그냥 끝내셨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결국에는 자기가 자본금이 얼마 있는지 또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랑 또 실제 창업 이외에 그 실무에서의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인지를 그렇죠. 세 가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네요. 너무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유혹을 받거나 네. 너 멋져 보여라는 거에 사장님 휩쓸리지 타이틀, 마시라. 네. 네, 휩쓸리지 마시라. 아, 네. 제가 듣기로는 네네. 이제 외식업에 있다가 지금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네네네. 이제 시니어 돌봄업 쪽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이걸 바꾸시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 시니어 부문은 이쪽 비즈니스는 관심은 평소에 있었어요. 인구 구조도 바뀌고 고령화 시대가 고령화 시대고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워낙 나왔기 때문에 네. 얼핏 이쪽이 굉장히 유망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외식이나 유통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는 도전을 새롭게 해야겠다. 쉽게 말하면 저도 약간 창업자 같은 느낌을 가진 된 거죠. 아예 시작 스타터로. 네, 제 2막의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또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시니어 돌봄업 네. 쪽으로 넘어와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이걸 제가 바꿨다고 보기보다는 제가 하는 이 프랜차이즈 설계나 이런 인큐베이팅, 키워주는 사업에서 그 영역이 워낙 방대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추가됐다고 보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돌봄업을 이제 하셨다고 얘기를 듣고 준비하면서 돌봄은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 돌봄업이라는 게 어떤 거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네네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업은 사실은 굉장히 영역도 다양하고 네. 역사도 길고 네. 필수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잘 못 느끼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아주 옛날에는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케어해야 한다는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대부분 맞벌이거나. 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대가 이미 네. 됐죠. 앞으로 이런 돌봄업은 나라에서 주관을 하겠지만 어떤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아마 민간 쪽으로도 굉장히 확대가 되는 추세고 그게 좀 더 확대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동안은 어떤 개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이 돌봄업 분야가 계속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선도적인 어떤 입지를 가진 업체가 혹은 가맹본부가 좀 더 풍부한 노하우와 리스크를 막아주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창업자들을 모셔서 이 산업 분야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나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큰 틀에서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런 걸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돌봄 사업이라는 게 이제
일반 커피집도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네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맹본부에 맞습니다. 속해서 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돌봄업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현재 시장에 보면 가맹 사업을 표방해서 이런 돌봄업을 하시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이 돌봄업 시니어 사업은 개인 혹은 복지법인 네. 이런 쪽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요. 네.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띈 것들은 아직은 시장의 어떤 장악력이나 숫자는 좀 미흡해요. 네. 다만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노라는 대기업 유명한 곳에서도 돌봄업, 시니어 산업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먹거리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넣어두시면 선택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겠죠. 네.